네, 녹색당이 만든 팟캐스트 파일럿 프로그램이고요. 이름은 탈핵 존심 시나리오입니다. 예, 오늘 첫 번째 날인데요. 제 주위에 지금 두 분이 와 계신데 두 분 다 녹색당 당사에서 자주 뵙던 분들이에요. 자, 왼쪽에 있는 분을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 유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와, 유진 위원장님 나오셨고요. 그리고 그 앞에는 네, 저는 녹색당 언론홍보기획단에 있고요. 김수민 단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김수민 단장님 반갑습니다. 네. 예, 그리고 오늘 그 파일럿 프로그램의 사회를 보고 있는 저는 녹색당의 성소수자, 이주민, 장애인 인권특별위원회, 좀 길죠. 그래서 네. 줄여서 소수자 인권특위 위원장 맡고 있는 김종광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세 명의 위원장이 총출동을 했네요. 그러게요. 예. 아, 저는 단장입니다. 아, 위원장 2명, 단장 1명. 그러네요. 네. 장으로 끝나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좀 긴급하게 여기서 위원장님, 단장님 이러면 재미없잖아요. 네. 그래서 그냥 유진님, 수민님, 광수님 이렇게 불러보자. 예. 예, 앞으로 그 뒤에 이제 그 직함 빼고 예, 그 이름에다가 님자만 붙여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수민님 네. 오늘 이게 그 녹색당에서 처음으로 하는 팟캐스트잖아요. 네. 팟캐스트 기획하시는 좀 그 예. 의도가 있을 것 같아요. 예, 우리 특히 또 저희 둘을 네. 이렇게 초청한 이유가 있나요? 예, 두 분을 초청하게 된 건 네. 시간이 되신다고 해서 초청했고요. 저 한가한 사람 아닙니다. 아, 그러게. 마침? 예, 요 시간에. 마침, 예. 마침. 아, 네. 네. 예. 근데 녹색당이 팟캐스트 한다는 것을 사람들이 이렇게 제가 어제 그 내일 뭐 하냐 그래서 녹색당 팟캐스트 녹음하러 갈 거야 그랬더니 녹색당도 그런 걸 해?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네. 녹색당도 그런 걸 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한테 예. 어떻게 얘기해 주실 거예요? 저희도 해야죠. 남이 다 하는데. 따라하는 정답? 예, 따라쟁이고요. 근데 예, 뭐 기획 의도는 사실 네. 당을 알리려고 하는 거지만 네, 재밌을 것 같아서 예, 재밌게 한번 만들어 보고 싶고 네. 예, 사실은 하는 사람이 재밌으려고. 아, 자기가 재밌어서 우리끼리 하려고. 근데 이게 하는 사람이 만약에- 재밌어야 네. 듣는 사람도 재미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예. 이게 인기가 생기면 계속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저희도 네. 계속 나와야 되는 거예요? 예, 아, 진짜? 인기가 없어도 계속 갈 겁니다. 아니 그럼 그 자기 소개 간단하게 하셨는데 유진님은 네. 녹색당에 입당하신 건 언제쯤이세요? 저는 당 만들어질 때부터 창준이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오, 예. 창준이 시절부터. 네. 수민님도 마찬가지예요? 네, 저도 창준이 발긴 200 몇 명 중에 한 명입니다. 와, 성골이시구나. 네. 저는 네. 성골이 아니라 시조. 시죠. 박격것에 해당하는. 예. 예. 트라이아스기. 그러네요. 저는 사실 그 작년 4월에 입당했거든요. 아. 이제 막 새내기는 이제 1년 지났으니까 예. 새내기는 벗었지만 네네. 예, 저는 작년에 이제 인권특위 만들어 보자 뭐 이렇게 네. 해서 이제 뒤늦게 좀 합류한 케이스라서 네. 사실 아직도 녹색당의 분위기는 잘 몰라요. 그래서 사실 오늘 이거 녹음한다 그럴 때 나 이거 괜히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또 이거 듣고 아니 그렇게 걔는 이렇게 가벼운 애가 녹색당에 뭐 특위를 하고 있어? 뭐 이런 얘기 하지 않을까 약간 걱정했어요. 녹색당이 원래 경쾌하고 가벼운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정당이에요. 아, 진짜요? 네. 오. 경쾌하고 재밌고 가볍게. 예. 아닌가? 경쾌하고 재밌고 가볍게라고 하기에는 하승수 위원장님이 좀 슈렉 보셨죠? 예. 슈렉이 또 경쾌하고 가벼우니까 없는 사람은 씹힌다. 이 자리에 없는 사람.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그 최근에 이제 여기 유진님이나 수민님 최근에 하셨던 일들 좀 얘기 좀 해보려고 그러는데요. 유진님은 최근에 아시아 태평양 녹색당 대회라는 곳에 갔다 오셨어요. 네. 지난 12, 13, 14 이렇게 네. 뉴질랜드에서 열렸어요. 네. 거기서 아시아 태평양에 있는 녹색당들이 다 모여가지고 5년에 한 번 모이는 회의고요. 우리가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도 공유도 하고 서로 힘도 네. 북돋우고 하는 그런 회의였습니다. 뉴질랜드요? 네, 멀리서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인천에서 비행기 타고 뉴질랜드 가신 거예요? 예, 아니요, 바로는 직항이니까 비싸고 갈 때는 호주를 거쳐서 뉴질랜드로, 올 때는 예. 홍콩을 거쳐서 뉴질랜드로 이렇게 한국으로 이렇게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가는 데만 다 24시간, 오는 데도 24시간? 한 20시간 이상 걸렸어요. 이게 당에서
그 비행기 값을 네. 약간 보조하는 것 때문에 네. 싼 비행기를 끊을 수밖에 없는 이 서글픔인가요? 서글픔이 있죠 아직. 아. 당원들이 주신 소중한 당비를 아껴서 써야 되기 아, 때문에. 그래서 여기 직항이 있는데 직항을 못 하신 거예요? 그쵸. 아. 직항이 비쌉니다. 아 그렇군요. 심지어 올 때는 네. 회의는 웰링턴에서 열렸는데 네. 올 때는 오클랜드에서 출발하는 비행기였어요. 아 그럼 웰링턴에서 오클랜드까지는 어떻게 가는 거예요? 버스로 11시간 심야 버스 탔습니다. 어떻게 힘들었습니다. 눈물겨. 아니 그런데 네. 이게 저는 이제 요즘에 한창 전력수급 기온계획 때문에 네. 너무 이 일정이 많아가지고 네. 공청회에 참여하려고 회의 끝나는 날 그 다음 날 비행기를 탔어야 됐거든요. 아. 그래서 어떻게 이동하지 그러다가 당연히 버스밖에 없을 것 같아서 네. 버스로 11시간을 이동했는데 11시간. 다른 당원분들은 네. 비행기로 이동하셨더라고요. 한 시간 걸려서 1시간 네, 그럼 여기서 잠깐 그 11시간 버스 타고 가셨고 네. 다른 당원들은 1시간 비행기 타고 오셨는데 네. 그 비행기 값과 버스 값이 같았어요. 진짜요? 네. 아니 유럽도 그렇고 싼 비행기 티켓 한국 같은 경우에는 네. 저가항공 같은 경우에도 싸잖아요. 네, 맞아 그래서 맞아요. 다른 분들은 비행기로 이동하시고 저는 새벽 6시에 오클랜드에 떨어져가지고 짐을 끌고 어디에 가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너무 급하게 가서 네. 뭐 숙소나 이런 것들도 안 알아봤죠. 그래서 아이고. 1시간을 짐을 끌고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이제 숙소 겨우 들어와서 자고 했었는데요. 그날 비행기를 타러 딱 갔더니 네. 거기에 대망 녹색당 친구들이 다 와 있는 거예요. 오. 그러면서 저보고 너 하루 전에 출발했는데 왜 여기에 있냐. 그래서 나는 버스 타고 이동했다. 그러더니 막 웃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역시 한국 녹색당의 네. 대표는 환경을 사랑한다고 비행기 안 타고 버스 오. 타고 정말 환경을 야. 지구를 지키는 한국 녹색당 이유진 이렇게 그러면 얘기해줬어요. 지금 대만 녹색당의 당원들한테는 네. 한국 녹색당 대표는 환경을 사랑하느라 비행기를 안 타고. 일부러 버스를 타고 이동했다. 아주 네. 훌륭한 위원장님을 네. 우리는 모시고 있다는 거. 네, 감사합니다. 바보 아유. 같죠? 근데 아시아 태평양 녹색당 대회라고 네. 하셨잖아요. 네. 그러면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있는 이제 각국에서 모이신 걸 건데 그쵸. 몇 개 예. 나라 정도 되는 거예요? 14개 나라나 있어요. 아. 녹색당이 국제정당이잖아요. 네네. 전 세계 90여 개국의 녹색당이 있고요.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만 14개가 있는데 뉴질랜드나 호주 같은 경우에는 역사도 오래됐고 뉴질랜드에는 국회의원이 14명이나 있어요. 녹색당 국회의원. 예. 그리고 호주에도 국회의원이 꽤 되시고요. 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이제 한국, 그다음 일본, 대만, 그리고 몽골에도 녹색당이 있고요. 몽골. 필리핀, 인도네시아, 네팔, 인도 이렇게 네. 해서 14개 국가에서 와. 다 모였습니다. 근데 호주와 이 참여한 나라에서는 호주와 그 뉴질랜드에만 아직은 이제 국회의원이 있죠. 네. 예. 몽골에도 있었는데 특이한 게 몽골에는 녹색당으로 활동하는 정당이 2개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 기존에 있던 녹색당에서 이렇게 분파가 되면서 이럴 수도 있구나. 그래서 녹색당대에 몽골에서는 2개의 정당이 이제 대표로 파견돼서 왔더라고요. 예. 네, 근데 14개 정당이면 꽤 많은 분들이 모이셨겠어요. 그쵸. 한 100여 명 가까이 모였습니다. 네. 그리고 그 전에 대만 녹색당도 방문하시지 않으셨어요? 네, 그 가기 전에? 최근에 제가 외유가 잦습니다. 네. 대만 녹색당이 최근에 대만이 98% 공정률을 자랑하는 네. 핵발전소를 네. 세웠어요. 멈추게. 네, 네, 저도 그 네. 뉴스는 들었어요. 수민님도 그 뉴스는 들으셨죠? 네, 네. 그렇습니다. 대만에 핵발전소가 6개가 있는데 그 정부가 2개를 더 추가로 지었어요. 그러니까 98%니까 거의 이제는 뭐 가동하면 되는 네. 거거든요. 근데 지난해에 무려 20만 명 이상이 네. 모여서 집회를 하면서 핵발전소를 멈췄어요. 그리고 멈추고 난 다음에 뭔가 대안이 필요하다. 네. 대안에 대해서 얘기를 해달라 해서 한국 녹색당이 또 에너지 정책에 대해서는 대안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한국의 에너지 정책에 대한 그리고 또 서울시 원전 하나 줄이기 같은 지역적인 네. 에너지 정책 대안 이런 것들을 발표하고 강의하러 대만에도 갔다 왔습니다. 그러셨구나. 그러고 보니까 대만 녹색당 친구들은 네. 대만에서 만나고 뉴질랜드에서 뉴질랜드에서 만나고 상당히 반가웠어요. 네. 이번에 또 대만에서 한국으로 왔었죠. 네네, 최근에 왔었죠. 량이치 씨라고. 예. 그래서 정말
국제 정당으로서 우리가 함께하고 있구나라는 그러네요. 것들을 느끼고 있습니다. 네. 량이치 씨 만나셨잖아요. 네, 저는 이제 양이치 씨라고 대만의 이제 카오슝, 그러니까 이제 대만의 타이베이시가 있고 카오슝시가 있는데 이제 남부에 있는 시예요. 그리고 대만 한국으로 치면 뭐 이렇게 대구나 뭐 이렇게 부산 같은 그런 게 광역시 중에 하나인 거죠. 거기서 이제 그 커밍아웃해서 그 이렇게 후보로 그 지방선거에 후보로 나오셨던 분이죠. 이제 아쉽게 이제 그 이렇게 당선은 못 되셨는데 그분이 그 가족 구성권 네트워크하고 그리고 이제 그 정의당 그리고 노동당 그리고 녹색당 이렇게 같이 주최한 이 포럼에 참여하시기 위해서 한국에 오셨다가 또 저희 녹색당하고 같이 그 대만 녹색당에 대한 이 세미나도 하셨잖아요. 네. 네, 그렇게 해서 양희치 씨 만났는데 양희치 씨 일단 그 한국 게이들한테 인기가 좋으셨어요. 잘생겼죠. 그러게요. 네. 네, 그래서 그 세미나에도 그 예상 외로 왜냐하면 게이들이 이렇게 공부하는 거 잘 안 나오거든요. 놀러 나오는 건 이렇게 잘 나오는데 공부하는 거 잘 안 나오는데 그날 또 의외로 이게 레즈비언에 비해서 게이들이 또 많이 나오셨어요. 그래서 역시 흥행이 됐군요. 네네. 네. 그리고 이제 대만 녹색당 그 량치 씨 와서 여러 가지 대만 녹색당과 관련된 이야기 하셨는데 우리를 충격에 빠뜨린 이야기가 400명. 있었죠. 예. 뭐가 400명이에요? 대만 녹색당의 네. 당원 숫자가 400명이라는 거예요. 아. 우리는 이제 10,000명을 목표로 지금 막 열심히 만들고 하자 막 이러고 네. 있는데 대만은 우리보다 이렇게 선거에서 그 많은 득표를 했어요. 3.3% 정도. 그렇죠. 3.3%면 네. 우리로 치면 국회의원 2명 나오죠. 그러니까요. 예. 그렇게 이제 득표를 했기 때문에 우리는 꽤 많은 그 당원이 있지 않을까 했는데 400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찾아봤어요. 대만 인구가 그러면은 몇백만 명 안 되나 보다. 네. 찾아봤더니 2,300만 명인 거예요. 대만 인구가. 그럼 우리나라 반 정도 되잖아요. 네. 그죠?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로 치면 800명인 거잖아요. 네. 예. 근데 그 800명이 3.3%를 일궈냈다는 거. 그래서 와 대만 녹색당 정말 대단하구나. 그래서 그날 이제 여러 가지 이게 대만 녹색당의 이제 역사나 뭐 이런 얘기 들었는데 배운 게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네. 아니 대만 선관위는 400명짜리 당의 그 신고를 받아줘요? 그래서 저희도 예. 아니 녹색당 한국에선 녹색당 만들려면 5,000명이 필요하다. 네. 왜냐하면은 최소 5,000명이죠. 예, 최소 5,000명. 네. 한 개 지역당 1,000명씩 모이는 5개가 만들어져야지 저희가 네. 정당 만들 수 네.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녹색당을 2012년도에 창당할 때 네. 그 5,000명을 모으기 위해서 정말 고생을 많이 네. 했었어요. 예를 들면 서울, 경기까지는 빨리 모으지만 그다음 대구, 부산까지 갔는데 네. 5번째 1,000명 도시 지역을 네. 못 만들어냈었거든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우리는 400명이면은 당을 못 만든다. 그렇게 얘기했더니 그쪽은 30명만 모여도 당을 만들 수 있대요. 네, 30명. 예, 대만은 네. 그래서 대만에 등록된 정당이 300개랍니다. 아, 네. 그리고 최근에 아. 그 사회민주당이 만들어졌는데 3인당이 만들어졌는데 당원이 30명이래요. 어디 대만에서요? 네, 대만 네. 3인당이 이제 30명인데 당원을 늘릴 그 계획이 생각이 없으시다고. 그냥 30명으로 자기네 네. 충분하다고 네. 그렇게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 우리랑 굉장히 정당법도 다르고 정당 문화 네. 뭐 이런 게 많이 다른 거죠. 예. 네. 그 아시아 태평양 녹색당 대회에서 이제 각 나라에 이렇게 발표가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한국 관련해서는 소개를 하면서 안녕하십니까 녹색당입니다. 한국 녹색당입니다. 네. 한국 녹색당 이제 당원 6,700명인데 네. 곧 10,000명 만들어서 내년에 국회에 갑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박수가 막 쏟아져 나오는 오. 거예요. 그래서 아니 왜 이렇게 박수를 많이 치지? 네. 했더니 당원 수 6,700명이 놀라운 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냐면 다른 나라에 비해서도요? 예, 예. 오. 왜냐면 뉴질랜드 녹색당원이 네. 4,500명이래요. 근데 아까 근데 의원은 몇 명? 14명. 14명. 예. 그러니까. 예. 우리가 일당백의 정신으로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는 네. 한국 녹색당이 상당한 이 뜨는 정당으로 아주 활기찬 정당으로 예, 주목받고 있습니다. 네, 사실 예. 우리 6,700명은 진성당원이잖아요. 당비를 내시는 분이고 활동을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사실 적은 숫자는 아니죠. 솔직히. 그쵸. 이 힘으로 여기까지 온 거고 그러니까요. 이제 내년에는 더 크게 위력을 발휘할 수 있어야 될 것 네. 같아요. 그러니까 대만 같은 경우에는 400명인데 네. 당원 회의하면은 네. 당원 총회나 뭐 이렇게 하게 되면은
200명 이상 나오신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적극적인 참여. 네. 예. 우리도 적극적인 중요합니다. 참여로 내년 총선에서 네. 지금 우리가 이제 내년 총선까지 10,000명 목표로 열심히 뛰고 있잖아요. 네. 그 몇 명의 당원이 되든 내년 총선에서 정말 적극적으로 뛰어서 내년에는 정말 원내 진출하는 네. 예, 쾌거를 한번 이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곳에 이 팟캐스트도 뭔가 도움이 일조를 돼- 하기를. 예. 예. 네. 수민 씨는 최근에 네. 이 팟캐스트 준비하시려고 공부 네. 많이 하셨다고 들었어요. 아 예. 어제 공부했고요. 아 어제 공부했어요? 예. 그 지금 보면은 네. 이게 라디오에서 안 보이셔서 그런데 예. 무슨 이렇게 PD처럼 네네. 딱 저쪽에 앉아 계시거든요. 아. 이렇게 장비 만지시고 계신데 예. 어제 사실- 배우신 거랍니다. 어제. 사실 저도 네. 이제 네, 라디오 PD 또는 작가 지망생이었어요. 아 원래요? 예, 제가 한 5, 6년 전쯤에 와. 예, 그게 안 돼가지고 제가 안 돼가지고 시의원 하셨죠, 시의원. 안 돼가지고 녹색당에 시의원을 하신 거예요? 예, 고향으로 돌아가서 2010년도에 시의원은 토익을 안 보잖아요. 네, 그래서 참고로 제가 페이스북 그룹에 영어 못하는 사람 유니온 회원입니다. 아 진짜요? 예, 예, 제가 사람들 상상하는 것 그 이하로 영어를 못해요. 아 저랑 비슷하시군요. 네, 그래서 영어를 잘 하지 못해도 될 수 있는 직업이 뭔가 취직할 수 있는 데가 어딘가 네. 찾아보다가 시의원이 됐던. 그러면은 지금 원래 이 라디오 작가 또는 이제 그 PD가 PD. 되는 게 네. 꿈이었는데 녹색당이 네. 그 꿈을 이뤄준 거네요. 그렇죠. 네. 네. 녹색당한테 정말 당비 많이 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예. 앞으로 당비를 네. 2배, 3배로 증액하는 걸로. 예. 네. 약속하시는 거예요? 아 제가요. 네. 꿈을 아, 이뤄줬는데 저는- 2배, 3배 내야지. 예, 제가 지금 시의원을 작년에 낙선한 이유로 네. 소득이 소득이 별로 반토막 없어서? 이상으로 났어요. 그래서 기본소득 네. 싸움도 열심히 하시는 네, 그렇죠. 네, 이래저래 뭐 꿈을 당일을 열심히 해야 이뤄주는-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요. 아 근데 네. 영어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러면은 그 국제적인 활동하시는 유진님은 영어를 잘하신다는 얘기 같아요. 아, 논두렁 밭두렁 영어라고요. 어. 사투리가 그냥 막 영어에 쏟던 아, 아니 영어를 사투리를 뭐 샌프란시스코 사투리 아니야, 이런 거요? 아니야. 메사추세츠 사투리 이런 거? 그러면은 경상도 사투리? 또박또박. 또박또박. 아니 근데 경상도 사투리 진짜 하는 거 아니에요? 약간 뭐 나오나 봐요. 내 친구 대구 사람인데 그 영어 할 때? 때 예. 리얼리 뭐 이런 식으로 이게 나오는 거예요. 진짜가 막 이런 것처럼. 그쵸. 그 무슨 양꼬치엔 칭따오 아세요? 아, 요즘 TV 예, 중국어 네. 비슷하게 하다가 SNL에서 네. 하다가 이제 정상훈 씨라고 맞나요? 성함이 몰라요. 이상훈 씨나 몰라요. 정상훈 씨나 예. SNL 열심히 봐야 되는데. 예, 중국어처럼 흉내를 내다가 하다 안 되면 네. 막 그래 갖고 이러면서 중국에서는 이러면서 예, 의외로 좀 경상도 사투리랑 중국어랑 좀 잘 비슷한 어울리는. 점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예. 아 근데 그걸 영어로 하신다고요?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영어 잘하시나 봐요. 지금 영어 못하는 두 남자와 영어 잘하는 한 여자가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엊그저께 퀴어 퍼레이드 갔다 왔어요. 네네. 여기 이제 뭐 다들 갔다 오셨지만 저는 사실 올해 퀴어 퍼레이드가 서울시청 광장에서 일단 열렸다라는 것 자체가 주는 그 상징성이 있잖아요. 그 어느 나라든 이제 요즘 퍼레이드 하는 큰 나라들 뭐그 이렇게 대도시에 가보면 다 시청 광장을 중심으로 이제 퍼레이드를 하는데 우리는 언제쯤에나 저거 할까 했는데 올해 드디어 서울시청 몇 년 광장에서 만이었죠? 16년 만. 16년 만에. 네. 와. 서울시청 광장에서 퍼레이드를 했는데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감동적이었죠. 네, 특히 우리 녹색당. 녹색당이 이렇게 그 빙하를 녹이지 말고 뭐 애인을 녹이자. 지구를 뜨겁게 하지 말고 침실을 뜨겁게. 뭐 이런 거 이렇게 해서 빵 터졌잖아요. 그쵸. 예, 정말 많은 사람들이 사진 찍고. 예, 스티커 천장 만들어 간 게 오전에 다 나갔다고. 국민일보에서 기사가 났다라고 그런데 네. 예. 수민 씨 그게 봤어요? 뭐죠? 침실을 아니 빙하를 녹이지 말고 애인 제가 기억하는 맞다 침실을 예. 뜨겁게 지구를 뜨겁게 하지 말고 침실을 예. 뜨겁게 지구가 아니라 침실을 뜨겁게 뭐 국민일보는 뭐 침실에서 과잉 냉방을 해서 지구를 뜨겁게 만들자는 건지 막 그런 식으로 예, 국민일보가 지구 온난화를 바라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반응이 근데 살아가네요. 메시지는 좀 과하게 예를 네. 들면 뭐 브래지어만 입고 나왔다 맞아요 막 그런 이렇게 식으로 표현했더라고요. 사실 브레이저가 아니고 수영복 입은 거였는데 그쵸. 수영복, 비키니 입은 거예요, 수영복. 비키니. 예. 예. 근데 브레이저 속옷이냐 수영복이냐 정말 차이가 많죠. 달라지죠. 예. 아주 이렇게 국민일보- 악의적으로 네. 네. 그 호모포비아들이 이렇게 반대 세력들이
이 서울광장을 삥 둘러싸고 이렇게 집회를 했는데 너무 웃긴 거는 이렇게 혐오를 하는 발언을 계속 하다가 이제 동성애 뭐 찬성하지 않는다, 반대한다 막 이러면서 너무 웃긴 거는 차이코프스키 음악에다가 발레를 춘 거예요. 그래갖고 사람들이 차이코프스키는 게이의 대명사인데. 그래요? 그러니까 누가 만든 음악인지도 모르고 게이 반대한다 그러면서 게이 작곡가가 만든 음악에다가 발레를 추고 있으니 맥락이 없군요. 그렇죠. 맥락이. 예. 국민일보는 좀 그런 악의적인 보도로 또 유명하지 않나요, 단장님? 그런가요? 뭐 국민일보에도 좋은 보도가 있겠는데요. 네. 근데 요번에 퀴어 퍼레이드 관해서 보니까 네. 좀 공격하는 시리즈 거의 기획 보도 수준의 그런 기사들이 좀 보이더라고요. 네. 이게 우리나라가 이제 보수 기독교 세력들이 지금 동성애를 가지고 이제 뭔가 이렇게 교계 안의 문제를 이 외부의 적을 만들므로써 이렇게 좀 넘어가려는 네.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죠. 네. 사실 한국 기독교는 미국 기독교의 영향을 많이 받았잖아요. 근데 며칠 전에 판결. 미국 연방 대법원이 모든 전역에서 미국 전역에서 동성 결혼은 가능하다라고 판결하고 그것도 미국 기독교 특히 장로교 같은 경우에는 작년인가 동성 결혼을 교회 안에서 허가한다 이런 결정도 내렸거든요. 그쵸. 이미 미국은 게임이 끝난 건데 네. 예, 우리는 이제 시작이라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정말 시점이 절묘했죠. 예, 우리 그러게요. 이 맞아요. 퀴어 퍼레이드를 앞두고 미국에서 온 희소식. 맞아요. 제 페이북에 거의 무지개로 다 도배가 되고 아주 흥겨운 메시지가 왔었고 네. 그 힘을 받아서 사람들이 더 신나게 행진을 네. 했던 것 같아요. 네. 감독님도 지금 소송 네, 저는 진행 이제 7월 중이시잖아요. 6일, 그러니까 네. 이 방송이 나가고 나서 이제 며칠 뒤에 7월 6일 월요일 날 저희 부부가 2013년 9월 7일에 이제 결혼식을 했고 그리고 혼인 신고를 했는데 이제 서대문 구청에서 혼인 신고를 수리하지 않겠다 불수리 통보서를 이제 보낸 거예요. 거기 보면은 헌법에 양성 평등을 기초로 한다. 결혼은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한다라는 조항이 있는데 그 양성 평등을 양성으로 해석하는 그래서 헌법에서 이성 간에만 결혼할 수 있다라고 했다라는 식으로 해석하면서 이제 저희 부부의 이 혼인 신고를 받아주지 않았는데 저희는 그것은 양성 평등과 양성은 좀 다른 문제다. 그리고 대한민국 헌법이 1987년도에 이렇게 유월항쟁으로 만들어진 개정된 헌법이잖아요. 그래서 1987년도에 동성 결혼을 허락하지 않으려고 뭐 양성 평등을 기초로 한다라는 조항을 넣었을 가능성은 전혀 없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다르게 해석해야 된다라고 해서 이제 소송을 제기했고 첫 번째 재판이 7월 6일 날 열려요. 미국의 이 좋은 소식이 감독님 재판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특히 이제 미국 법원에서는 미국 헌법에 있는 평등권을 해석하면서 결혼도 평등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판결을 내린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헌법 제11조 1항에도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헌법의 평등권을 저희한테도 잘 해석해서 좋은 판결을 내려주실 거라고 믿고 있는데 좀 솔직히 말하면 쉬운 일은 아니겠죠. 네, 그래도 뭐 모든 사람은 평등하니까 네. 그리고 무지개가 계속 7월 6일까지 네. 영향을 미쳐가지고 좋은 판결 기대합니다. 네, 저희도 응원하러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수민님 얼굴이 좀 썩어가고 있어요. 왜요? 이게 처음이다 보니까 지금 기계를 뭐 어떻게 만져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 막 얘기 껴야 되는데 얘기 못 끼고. 예. 중간중간 막 끊어요. 끊어서 확인하시고. 네, 그거보다도 오늘 주제인 얘기로 좀 네. 넘어가야 될 네, 것 네. 같은데. 그렇지 않아도 이제 주제로 넘어가시려고 넘어가려고 하시겠죠. 하고 네. 있는데. 네. 그래서 유진님께 이제 제가 좀 네. 7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 공청회라는 것이 열렸었어요. 네, 예. 그것도 이제 우리 페이스북에서 좀 화제가 됐습니다. 뜨겁게 달군 네. 몇 장의 사진이 있었죠. 네. 참여하신 유진님께서 네. 그 공청회 얘기를 조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저는 어제 키퍼 네. 연관지어서 얘기하자면은 우리 당원들이 이렇게 만드신 이 구호가 너무 절묘한 거예요. 네. 예를 들면 지구가 아니라 침실을 뜨겁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구가 이렇게 뜨거워지는 이유가 네. 이렇게 기후 변화 때문이고 네. 지구 온도가 올라가는 이유는
우리가 화석 에너지를 많이 쓰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래서 에너지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구를 계속 뜨겁게 만드는 게 우리가 에너지 많이 쓰기 때문이잖아요. 그렇죠. 예, 에너지 덜 쓰고 다른 곳을 뜨겁게 만들어야 된다라는 메시지인데 이 녹색당이 또 열심히 하고 있는 네. 이슈가 전력과 에너지에 관한 그렇죠. 문제죠. 예, 지금 정부에서 한창 진행 중인 게 7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이라고 네. 앞으로 우리가 전기를 얼마나 쓸 거고 그리고 발전소를 그렇게 이 전기 소비에 맞춰가지고 어떤 발전소를 네. 어떻게 지을 것인가에 네. 대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부 초안이 나왔는데요. 그 정부 초안에 따르면은 네. 원전을 많이 짓습니다. 예. 아, 그러니까 지금 다른 나라는 원전을 폐기하고 있는 마당이잖아요. 네. 사실 예. 그 박근혜 대통령이 존경에 맞지 않는다는 메르켈 총리도 원전. 독일도 원전을 네. 지금 가동을 안 하는. 그렇죠. 2022년까지 17개 다 멈추고 세운다라는. 아, 그러니까요. 예. 예, 그리고 대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대만도 98% 공정률을 보였던 그 원전을 가동을 멈췄다고. 멈췄다. 예. 예. 그랬는데 우리는 몇 개를 더 짓는다고요? 우리는 지금 13개를 더 짓는다고 합니다. 13개가 더 이렇게 더 생긴다는 거죠. 그렇죠. 지금 있는 13개. 거에 지금 더해서. 있는 거에 네. 더해서. 예. 지금 몇 개죠? 지금 23개가 가동 중인데요. 그러니까 그러면- 13개를 더 짓는 겁니다. 예. 그러면 36개가 된다는 거예요? 36개. 이 조그만 땅덩어리에? 예, 그렇죠. 예. 그래서 2029년까지 원전 핵발전소라고 표현해서 맞죠? 네. 핵발전소 13개, 네. 석탄 화력 발전소 27개. 뭐 이렇게. 아니 그러니까 핵발전소만 더 짓는 것도 아니고 또 예. 그 화력 발전소도 또 더 짓는다고요? 그렇죠, 그렇죠. 어. 예. 그래서 화력 발전소도 더 짓는 이런 방향으로 계속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게 녹색당으로서는 정말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고 그러네요. 그래서 그날 그 공청회 때 총 출동했습니다. 네. 당원들도 총 출동하고 저도 가고 하승수 위원장 네. 그리고 한재갑 위원장 다 정말 당의 대표 네. 3인이 출동을 해서 네. 이 공청회에 갔었는데요. 또 웃긴 게 한재갑 위원장님 그 사진이 네. 그 페이스북에 한번 도배가 된 적이 있었죠. 네. 두 팔 번쩍 네. 배꼽 보이고 뭔가를 표현하는 그 네. 표정이 이제 압권이었는데요. 근데 제가 이분들 굴욕 사진을 제가 그날 많이 찍었습니다. 아. 예. 이 공청회는 네. 누구나 이 전력수급 기본계획에 대해서 할 얘기가 있는 사람들은 가서 듣고 얘기할 권리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공청회니까. 근데 이번에는 그야말로. 공청회를 사전 신청을 받아가지고 당첨 안 당첨 이렇게 이 심사를 아, 한 건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 뭐 선착순도 아니고 선착순도 아니고 어머. 통보를 받은 사람 오실 수 있습니다. 한 사람만 들어가고 아닌 사람 못 들어가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주변에 여러 명이 공청회 신청을 했는데 많이 떨어지시고 예, 그 저희 3명은 또 받아가지고 들어갈 수가 있게 됐어요. 당첨되셨어요? 예, 당첨됐어요. 오. 그래서 들어갔죠. 그 열심히 안 하신 거 아니에요 그동안에? 지금 이름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 그날 하승수 위원장님이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자기 상습범이라고 공청회에 대해서 예. 난동 부리는 상습범인데 오늘 가서 공청회 못하게 해주겠다라고 바깥에서 발언을 그렇게 하고 들어가셨어요. 근데 안타까웠던 거는 그날 공청회 진짜 오셔야 될 분들이 못 들어가셨어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 계신 분들. 예, 삼척에서 아. 영덕에서 그 이번에 이 정부 계획에 따라서 신규 핵발전소 네. 부지로 예정되는 삼척하고 영덕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 중요한 지역의 이슈이기 때문에 네. 새벽에 버스를 타고 차를 타고 공청회가 10시에 열리기 네. 때문에 다들 일찍 올라오셨어요. 그러셨겠네요. 예. 그런데 이분들은 사전 신청도 하지 못했고 와서 이게 못 들어가는구나 해서 바깥에서 공청회장에 입장할 수가 없는 이런 상황이 벌어진 너무 거죠. 허망하다. 예. 그래서 저희는 들어갔는데 하 위원장님은 또 이 심지어 가방을 검사를 하더라고요. 공청회에 들어갔는데. 공청회에서요? 예. 공청회에서 그래서 한 사람 다 이 네. 가방을 열어 보이는데 가방에 탄저균 같은 게 있을까 봐. 그래서 주한미군을 감시해야 될 사람들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 건 막 이 페덱스로 이렇게 그러니까요. 막 예, 말도 안 되는. 그래서 저 그 하 위원장님이랑 한재원 위원장님이랑 못 보여주겠다고 30분을 싸우셨어요. 그 두 분이 싸우는 사이에 저는 쓱 들어갔죠. 예. 그러셨구나. 가방 검사 안 받고. 네. 예. 그래서 일단 안 보여주고 이제 그쪽에서 지칠 정도로 하 위원장님 고집이 좀 굉장하시더라고요. 멋있다. 예. 예. 그래서 들어와서 이제 저희가 이런 식으로 비민주적으로 진행되는 공청회 안 된다. 열어서 사람들을 들여다보내라.
라는 얘기들을 하기도 했었고 문제 제기도 많이 얘기하고 어떻게 보면 공청회가 이 합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고성도 지르고 얘기도 하고 막 그렇게 했었죠. 네. 그러다가 들어가자마자 한재강 위원장님은 그 만세를 그냥 하신 게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만세는 아니었던 예. 거죠? 만세 예. 아니 만세 맞는 거 아니에요? 7차 야. 전력수급 기본계획 무효다. 삼척 영덕 핵발전소 백지화하라 네. 라는 구호를 사실은 저희가 플랜카드 작은 것들을 가지고 갔었어요. 그런데 혼자 네. 성급하게 네. 미리 펴셨다가 바로 네. 뺏겼죠. 그걸 뺏겼구나. 네, 뺏긴 상태에서 손에 들 게 없으니까 네. 민망해서 계속 만세 이렇게 부르십니다. 예. 그런 거였군요. 참고로 말씀하시는 하승수 위원장님하고 이제 한재각 위원장님은 이제 하승수 위원장님은 공동 운영위원장이시고 한재각 위원장님은 이제 정책 공동정책 위원장님. 예. 우리가 또 위원장이 워낙 많으시다 보니까. 근데 지금 만세 부르신 분은 아까 슈렉이라고 별명을 가지신 분은 하승수 공동운영위원장님이시고요. 예. 지금 만세 부르신 분은 한재각 공동정책위원장님. 네, 그 두 분 다 이번에 합성짤이 만들어져서 예, 그 제가 공모를 했어요. 그래요? 예, 합성짤 만들어 달라고. 오. 그래서 제가 상품권도 드리고. 짤 만드신 분들한테? 네네. 제가 그러면은 상품을 드린다는 약속은 지켰습니다. 상품 뭐 주셨어요? 영화 소수 의견 네. 예매권을 드렸어요. 네. 제가 그 제작자이신 분하고 아는 사이라서 그분이 저한테 주신 거를 제가 상품으로 다시 내놨습니다. 저도 영화 제작자인데 저한테도 좀 상품을 달라 그러시지. 예, 다음 기회에는 반드시. 저도 그러면은 최근에 경성학교 사라진 소녀들 뭐 이런 네네. 것도 있었거든요. 예. 지금도 상영하고 있어요. 예. 아니, 예매권 또 있나요? 예매권도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건 나중에 끝나고 다시 얘기하도록 자, 그럼 다시 돌아가서 그 이른바 그 7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 네. 요것의 좀 내용을 그러면 좀 쉽게. 네. 사실 이제 그 일반 사람들은 이 전력 수급 기본 계획 이거 뭔지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네. 그냥 그 핵발전소를 많이 짓는다더라. 뭐 발전소를 많이 짓는다더라. 뭐 우리가 그렇게 사실 보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에너지를 많이 쓰니까 좀 지어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 전기를 안 쓰고 살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예, 지금 전기를 상당히 생활 속에서 많이 쓰고 있는데 한국은 심각하게 전기를 소비량이 막 늘어나고 있어요. 다른 나라에 비해서도요. 그렇죠. 예, 근데 또 전기란 거는 지금 당장 필요하면은 이 전기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발전소도 있고 변전소도 있고 그렇죠. 송전탑도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정부가 장기 계획을 세워요. 예를 들면은 지금이 2015년이라면은 2029년까지 어떤 발전소를 지을까에 대한 장기 기본 계획을 수립을 하는 거죠. 거의 막 한 15년 그쵸. 앞을 내다봐야 되는 거군요. 15년 뒤에. 그러면은 이 전기를 만들 때 발전소를 지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발전소를 어떻게 짓는가, 어디에 짓는가가 관심사인데요. 한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발전소를 지을 때 핵발전을 상당히 선호를 해요. 그러면 발전소 중에는 핵발전도 있고 석탄도 있고 가스도 있고 아니면 태양과 있고, 바람. 그렇죠. 태양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뭐 녹색당은 태양과 바람의 정당 그렇죠. 이렇게 얘기하는 거니까 그만큼 우리는 핵발전이나 기후 변화를 일으키는 석탄이 아니라 태양과 바람으로 지향하는 정당이라고 하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는 전통적으로 뭐 아주 오랫동안 핵발전이 대안이다. 핵발전소가 단가가 제일 싸다. 이렇게 해서 이런 계획을 세울 때 핵발전소 비중을 많이 집어넣는 상황이었어요. 예. 그래서 이번에도 핵발전소 13개 집어넣고 석탄도 집어넣고 신재생 에너지나 이런 것들은 매우 조금 이렇게 비율을 정해서 가는 거죠. 정부가 얘기하는 것처럼 그 발전소 건립 비용이 진짜 싼 거는 맞아요? 일단 이번에 고리 1호기 이번 6월 달에 폐쇄하기로 결정했잖아요. 그럼 지금까지 정부는 특히 이명박 대통령 때 핵발전소 제일 싸다. 막 그런 얘기 했죠. 가장 경제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정할 때 우리는 핵발전을 먼저 깔아놓고 시작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 고리 1호기가 폐기가 되면은 우리가 그동안 한 번도 안 해본 게 원전 뒤처리를 안 해본 거예요. 핵발전소. 그러면은 고리 1호기 해체해야 되고 그리고 그 안에 있는 핵폐기물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런 고리 1호기에서 나오는 사용 핵연료 같은 폐기물은 10만 년을 안전하게 보관을 해야 되거든요. 10만 년이요. 10만 년. 그러면은 10만 년짜리 10년도 아니고
만년도 아니고 네. 10만 년. 10만 년, 10만 년. 발음을 조심하세요. 아, 네. 그러면 10만 년짜리 폐기물 저장 공간이 필요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고리 1호기가 2017년까지 딱 가동되고 중단이 되면은 네. 그걸 하나하나 뜯어내는 폐로 비용에만 한 1조 가까이가 들 거고 1조요? 1조. 예. 그리고 거기에 거기에 들어 있는 사용 후 네. 폐기물 처분하기 위한 비용 이런 것들까지 다 포함하면은 핵발전이 싼 에너지가 이제 아닌 거죠. 근데 이제 정부에서는 건설 비용만 운영 비용. 예, 예. 운영 비용 그것만 이렇게 예. 보여주면서 그 싼 에너지다라는 식으로. 그쵸. 그리고 막 원자력이 청정 에너지다, 공해가 없다, 막 이런 얘기 말도 안 되는 이제 그걸 믿는 사람은 뭐 별로 없겠지만. 저도 이번에 정부 계획 보고서 네. 이렇게 보도자료 나오고 자료 나오잖아요. 거기에 정부 표현으로는 원전이라고 되어 있고 네. 친환경 에너지원을 그러니까요. 확대하겠다. 요즘도 그런 말을 쓴단 말이에요. 네. 아. 친환경 에너지. 아니 후쿠시마 사고를 경험으로 많은 나라들이 이제 그러니까요. 핵발전 정책을 폐기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한국에서는 여전히 핵발전이 친환경 에너지인 거예요. 그러게요. 어떻게 그렇게 포장을 생각하세요? 예. 수민 씨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그렇게 포장된 거 네. 들어는 보셨잖아요. 예. 그런 얘기도 들었어요. 저는 당 활동하면서 네. 이제 주민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이제 핵발전소는 사실 저희가 쓰는 단어고 정부에서는 원자력 원전. 발전이라고 맞아요. 쓰니까 네. 저희가 핵발전소는 어떻고 저떻고 위험하고 경제적이지도 않다 이런 설명을 하면 네. 뭐라고 하시냐면 네. 핵발전소는 나쁜 거고 원자력 발전소는 괜찮은 거죠. 어떻게 다른 건 줄 아시는 거예요. 아, 예, 그리고 그 원전은 청정 에너지다라는 것이 되게 세뇌에 가깝게 또 작업들을 해왔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니까요. 예, 그 어감 자체도 핵발전이랑 원자력 발전이랑 다르잖아요. 많이 다르죠. 그래서 뭐 수력, 원자력 뭐 예. 이런 식으로 네. 표현하면서 예. 예, 마치 진짜 수력처럼 자연을 이용한 네. 뭔가인 것처럼 네. 얘기하는 예. 그렇죠. 제가 이번에 아시아 태평양 녹색당 대회 가가지고 네. 한국은 기후변화의 대안으로 핵발전소 13개 짓는다라고 네. 했더니 제가 앞에서 보면은 앉아있는 사람들 표정이 보이잖아요. 거의 뭐 제가 갑자기 제가 하겠다고 한 것도 아닌데 네. 저를 쳐다보는 표정이 네. 동물원에 이렇게 원숭이 쳐다보듯이 네. 어떻게 그런 일이 감히 이런 어떻게 그런 결정을 내릴 수 있어? 이렇게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앞으로도 핵발전소를 13개나 더 짓겠다는 결정이 얼마나 어이없는 그렇죠. 시대에 뒤떨어진 맞아요. 결정인지를 보여주는 것 예, 같아요. 그리고 이게 예. 이제 일본 후쿠시마 이 핵발전소 그 사태를 비춰봤을 때는 이게 한국의 문제만도 또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뭐 수산물 수입 그러니까요. 전 세계 시민들의 문제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서 봤을 때는 사실 자국의 핵발전소 멈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이상 지구 안에 핵발전소는 더 이상 짓지 말아야 하고 있는 것도 폐기해야 된다. 막 이렇게 지금 공감대가 만들어지고 있는 마당에 우리나라는 13개를 더 짓겠다고. 와. 그런데 이렇게 이 13개 이렇게 추가되는 거의 배경에는 수요 전망이란 게 있어요. 네, 수요 전망이 뭐냐면은 우리는 지금 쓰는 전기 소비량은 이제 측정이 되는데 2029년까지의 계획을 짜려면은 29년까지 우리의 전기 소비량이 어떻게 되는지를 미리 계획을 세우고 거기에 맞춰서 설비 계획을 짜는 거거든요. 그건 일견 이렇게 보면은 합리적으로 보여요. 타당해 보이죠. 보여요. 예. 네. 그런데 항상 이 우리가 계획을 짤 때 이 수요 예측을 좀 과도하게 전망하는 경우가 많아요. 앞으로 전기를 이만큼 많이 쓸 쓸 것이다. 것처럼 해야 예. 많이 지으니까. 많이 지을 수 있으니까. 아니 오 마이 갓. 뭐 정부가 그렇게 의도를 가졌다라고 의심하고 싶진 않은데 결론적으로 항상 그렇게 됐었어요. 그래서 수요를 많이 예측하는 거예요. 그렇죠. 수요를 가대 전망하고 거기에 맞춰서 발전 설비를 좀 많이 짓는 경향이 있었어요. 예를 들면 이번이 7차면은 그 앞에 6차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겠네요. 예. 그래서 6차 때 이제 계획에 따라서 설비가 제대로 들어섰는지를 이제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분석을 해봤어요. 네. 그랬더니 6차 때도 설비가 너무 과잉으로 들어가서 네. 지금 6차 때 계획에 따르면은 고리 1호기, 월성 1호기를 멈추고 원래 계획된 대로 이제 뭐 송전솔로가 있어야지 또 전기를 보낼 수 있으니까 초고압 송전솔로 건설 계획이 지연이 돼도 이미 2020년대에 전력 수급에는 아무 문제가 없을 정도로 설비가 많이 들어가 있다라는 게
이제 6차 때의 보고서 평가였어요. 근데 7차 때 또 13개 핵발전소 13개 뭐 예. 이렇게 짓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오. 그래서 보면은 6차 때에 이제 11개 정도가 이미 반영돼 있었는데 7차 때 2개가 또 더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아니 6차 때 상황으로도 전기가 남아도는 상황인데 어떻게 또 핵발전소가 네. 2개나 더 추가가 되냐. 그 2개가 추가되는 게 바로 삼척과 영덕 중에 한 곳에 지어지게 돼요. 예, 신규 원전 네. 핵발전 부지로. 네. 그래서 이번에 이제 계획에 따라서 13개가 들어서는데 네. 그 13개 중에 2기는 이제 영덕에 지어지는 것으로 확정이 되고요. 그럼 영덕에 새로운 핵발전소가 2개가 들어서는 거예요. 2개나 들어간 예. 거예요? 그리고 또 2개가 더 추가되는 거는 네. 삼척과 영덕 중에 한 곳에 짓는데 그것은 2018년도에 결정하기로 했어요. 예. 이렇게- 근데 이렇게 수요를 예. 잘못 예측했다라고 혹은 네. 이제 예측된 것보다 네. 그 전력이 그 충분하다라고 이제 국회에서 보고까지 다 되었다는데 왜 또 7차 때는 그게 반영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왜 이렇게 전력 수요라는 거는 네. 전력 소비량은 네. 사람들 정책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은 우리가 전기 요금이 정상화된다거나 네. 그리고 정부가 수요 관리를 위한 정책을 펼친다면은 네. 앞으로 계속 전기 소비량이 쭉 늘어나는 게 아니라 네. 정체될 수도 있고 오히려 다른 나라들처럼 전기 소비를 줄이는 방향으로 전기 소비를 줄이게 되면은 설비가 덜 들어서도 되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번에 7차에서 계획이 어떻게 됐냐면요. 연간 2.2%씩 꾸준히 전기 소비량이 늘어난다라는 걸 가정하고 설비를 넣은 거예요. 근데 문제는 2014년도에 우리가 전기 소비 증가율이 0.6%였거든요. 아 실제로 2014년에? 실제로 2014년 0.6%였어요. 근데 그걸 2.2% 연간 앞으로도 계속 2.2%. 예. 그래서 이 지난해 0.6%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가 쟁점이 될 수 있는데요. 정부에서는 그게 지난해 여름이 좀 시원했기 때문에 일시적인 거다? 요인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녹색당을 비롯해서 많은 전문가 그룹들 그리고 네. 뭐 시민사회 같은 경우에는 네. 이거는 일시적인 게 아니라 이제 한국도 전기를 그만큼 쓰지 않는 이제 전기 이제 소비 늘어날 만큼 늘어나서 이제는 네. 조금씩 줄어드는 상황으로 이제 접어들었다. 네네. 그거에 대한 근거로 예를 들면은 경제 성장률이 이전 같지가 않은 거예요. 네네. 보통 경제 성장률하고 전기 소비 증가율이 일치하는 경향이 있는데 최근 3년간 분포를 보면은 경제 성장률에 비해서 전기 소비 증가율이 역전 이렇게 반대로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국도 이제 전기 소비에 어느 정도 정점은 친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앞으로 최근에 참 이렇게 경제 전망이 또 어둡기도 하잖아요. 네. 그리고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전기로 같이 전기를 가지고 이렇게 고철을 녹여가지고 철근을 만든다든지 전기 제강 네. 이런 부분야가 많이 전기를 썼었는데 최근에 이 중국 쪽에서 네. 전기로라든지 철강 분야가 엄청나게 설비가 갖춰지면서 우리나라의 이게 경쟁력이 저하돼서 오히려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현재 가격 경쟁력에서도 중국에 이제 뒤처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전기로라든지 전기 제강 이런 철강 분야에 전기 소비량이 그렇게 늘어날 가능성이 없다라고 치면은 연간 2.2% 전기 소비가 늘어난다라고 하는 전망 자체가 매우 과도하다. 그렇게 과도하게 전망했기 때문에 핵발전소가 신규로 13개가 들어가는 거, 심지어 6차 때보다 신규로 2개가 들어가는 거는 이거는 핵발전을 하기 위한 작정한 것이 아니라면은 이렇게 나올 수가 없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죠. 꼼꼼하게 다 이렇게 봐야 되겠군요, 진짜. 네, 하나하나 봐야 됩니다. 사실 제가 녹색당 지금 팟캐스트에서 바보를 담당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 몰라요. 그래서 이 대목에서 그 앞에 지금 네. 김수민님, 수민님 같은 경우에 자기는 뭐 거의 다 안다는 듯한 얼굴로 지금 이러고 있는데 다 알고 있었어요, 이런 내용을. 예, 저야 당 일로 먹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CEO 근데, 출신이고 아니었으면 또 근데 아까 저도 잘 몰랐을 거예요. 녹색당의 시조 출신이어서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 내가 여기서 이제 그 더 전문적인 것으로 넘어가기 전에 네. 제가 이제 약간 그 바보를 담당하는 입장에서
그 바보 입장에서 좀 궁금한 게 있어요. 사실 그 저 생각해 보면 양심이 약간 찔리는 건데 그 좀 에너지 소비가 많지 않나 나. 왜냐하면 점점 그 전기를 쓰는 그 기계가 많아지는 것 같거든요. 제 입장에서. 예를 들면 이 스마트폰이 없던 시절보다는 스마트폰이 있는 시절이면 그 예전보다는 이 스마트폰 충전도 정말 이 전화기 충전도 진짜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에너지 소비를 그 본인들은 얼마나 하고 있는지 녹색당의 당직자로서 솔직히 까보자. 네. 예. 수민님은 어때요? 에너지 소비를 네. 줄여가고 있어요? 아니면 좀 저는 원래 물자라든지 이런 거를 좀 네. 아껴 쓰는 편이라서. 아, 근데 진짜? 이상하게 전기료는 안 줄어드네. 아 전기료는 잘 안 줄어요? 전기료 예, 저는 분명히 별로 안 쓴다고 생각하는데, 예. 그 저는 뭐 겨울에 전기장판 이런 것도 아예 쓰는 거 싫어하고. 아 겨울에 전기장판 안 쓰고 여름에 네. 에어컨은? 에어컨도 별로 안 쓰는 편이에요. 아 진짜요? 예, 예. 근데 이상하게 전기료는 쓸데없네. 예, 전기료가 안 낮아지는. 자 그럼 뭔가 유진님은 새는 곳 있지 않아요? 예. 모르겠어요. 저는 전기를 쓸 일이 없어요. 진짜? 집에 잘 못 들어가니까. 남의 전 아니 워낙 출장을 많이 다녀서 한 달에 한 10일은 집을 비우는 것 같고요. 그리고 저는 미니 태양광 달았어요. 아 집에요? 예, 집이 제가 아마 서울에서 미니 태양광 네. 제일 첫 번째로 달았을 거예요. 그리고 제가 서울시 미니 태양광 정책을 만든 맞아. 사람이기도 합니다. 예, 녹색 연합에서 일하셨고 네, 그리고 네. 서울시와 관련해서 그 원전 하나 줄이기 그쵸. 예, 그거 하셨잖아요. 예, 예. 원전 하나 줄이기 정책 만들 때 예. 그때 도시는 전기를 소비만 하잖아요. 그렇죠. 예, 이게 생산해 본 경험이 없죠. 예. 그런데 서울을 딱 보니까 저도 전세이고 자기 집이 아니니까 태양광 발전기 함부로 못 올리잖아요. 그리고 그러게요. 또 서울은 아파트가 많지 네. 옥상이 있는 지붕을 갖고 있는 집을 예. 있는 집이 거의 없죠. 네. 그래서 자료를 쭉 찾다 보니까 네. 베란다 태양광이라고 나오더라고요. 아 그럼 베란다에 지금 다신 예, 거예요? 아파트 베란다에다가 오. 작게 단 태양광, 그 태양광에서 생산한 전기로 이제 집에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근데 그게 이 자급이 될 만큼 아니에요. 그렇진 규모가 작잖아요. 네, 그러면 태양광의 이 용량이 작기 때문에 지금 서울시가 보급하는 게 250와트 규모인데 그게 한 달 생산하면은 냉장고 한 대가 생산하는 그래도 냉장고 한 대 냉장고 한 정도는? 대. 예, 예. 냉장고면 많잖아요. 전기를 먹는 그쵸. 게. 왜냐하면 그러니까요. 냉장고는 그냥 계속 계속 꽂혀져 틀어놓으니까 있으니까. 24시간 틀어놓으니까.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햇빛 농부, 그러니까 소비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생산자가 되자. 에너지 농부 클럽 뭐 이런 아이디어들을 제가 이렇게 냈었고 그게 반영돼서 서울시가 지금 미니 태양광 정책을 하고 있는데요. 그게 전국적으로 한 20개 지자체로 지금 확산이 돼서 아파트라든지 아니면 저는 아파트가 아니라 주택인데 창가에다가 달았거든요. 창가에도 이렇게 태양광을 달아서 생산하는 그러면 여기서 경우가 궁금한 있습니다. 거는 예. 저는 이제 아파트 살거든요. 네, 그 아파트에 그거 태양광 그거 하려면 네. 어떤 절차를 거쳐서 뭐 어떻게 구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서울시에 이제 신청하면은 서울시에 신청하면 예, 저는 그걸 초기에 제가 실험용으로 달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총 비용이 한 60만 원 정도였다라고 한다면은 서울시는 이 미니 태양광을 장려하기 위해서 50%를 지원을 해줘요. 지원을 해줘요? 예, 그래서 30만 원이면은 달 수 있거든요. 예. 저도 한번 알아봐야 되겠어요. 네. 솔직히 이제 두 분 말씀 들으니까 두 분은 역시 녹색당의 시조답다. 왜냐하면 에너지를 거의 이렇게 많이 안 쓰시는구나. 네. 근데 저는 사실은 이제 녹색당에 이제 들어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그렇기도 하지만 영화라는 이 직종이 그렇죠. 에너지를 좀 쓰는 네. 직종인데다가 그쵸, 예. 저희는 뭐 겨울에 이제 전기장판은 안 틀지만 여름에 에어컨을 틀었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사실 그 핵발전소 이렇게 만든다 그럴 때 막 찔려 했거든요. 그래 나라도 에어컨 쓰지 말아야 되는데 막 이랬었는데 제가 이제 한 3년 전에 냉천동이라는 서대문구 냉천동이라는 동네로 이사 갔어요. 거기가 찰냉자에 내천자를 쓰는 그래서 지역 자체가 되게 찬 지역이에요. 그리고 거기로 이사 갔는데 동네가 찬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름에 에어컨을 안 틀어도 돼요. 그래서 저도 본의 아니게 이제 전력을 예전보다는 안 쓰고 있는데 그러고 보니까 유진님 최근에 저희 동네 이렇게 아파트에 와서 강의하시지 않으셨어요? 맞아요. 예. 에너지 자립마을 만들기. 그러니까 저희 아파트 옆 동에 그거 한다고 하면서 강사 이유진 이렇게 써 있더라고 그래서 아니 이 이유진은 내가 아는 유진 이랬는데 오셨었군요. 네. 제가 그
에너지 문제를 공부를 하면서 네. 핵발전소를 반대하는 녹색당에서 활동을 하고 있고 그러면서 동시에 제가 로컬 에너지라고 네. 지역에서 에너지를 생산하고 소비하는 거에 대한 분야로 공부를 했어요. 네.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에너지 자립마을 네. 그리고 예를 들면 서울시나 지자체에서 하는 에너지 자립마을 만드는 일을 돕고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성대골의 에너지 자립마을 만들기 최근에 성대골 분들이 녹색당에 많이 가입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그 냉천동에 네. 있는 그 아파트에서도 에너지 자립마을 그 아파트에서 에너지 소비를 줄이고 네. 태양광 같은 거 달아서 자립도를 높이겠다라고 그렇게 하는 해서 예. 그런 시범 마을들이 필요하거든요. 아파트도 그런 걸 할 수가 있군요. 그렇죠. 그래서 아파트 미니 태양광이라든지 아니면은 아까 수민님처럼 왜 내가 전기를 많이 쓰는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에너지 진단을 받을 수가 맞아요. 있어요. 네. 전기 누전 진단. 뭐 이런 게 예. 있을 수도 있어요. 예. 그래서 이런 방법들을 통해서 이제 수요 관리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또 지금은 이제 도시 얘기를 하다 보니까 개인의 소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바꾸자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사실은 우리나라 전체 전력의 60% 가까이를 산업계가 쓰고 그렇다면서요? 있거든요. 예. 그래서 지나치게 싸다면서요 또. 지나치게 싸요. 예. 그래서 산업계에 제가 사장이라면은 열을 필요로 하는 뭔가 뜨거운 열기 뭐 예를 들면 철강을 녹인다거나 이렇게 할 때 에너지가 필요한데 보통은 가스나 아니면은 석탄 같은 그랬겠죠. 것들을 통해서 직접 연소하는 게 열을 만들어내기에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산업용 전기요금이 워낙 싸다 보니까 그런 석탄이나 석유, 가스로 직접 연소하는 게 아니라 다 전기를 써요. 그러다 보니까 전기 소비량이 어마어마하게 나타나는 거죠. 이거는 그냥 많이 쓰는 정도가 아니라 에너지원을 바꾸는 거예요. 석탄과 석유에서 전기로.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전기 소비량이 급증하게 됐고 급증하는 영향 추세선을 반영해서 수요 예측을 더 높게 하는 거죠. 근데 이거는 수요 예측을 그렇게 지금까지 많이 썼으니까 앞으로 많이 쓴다라고 잡을 게 아니라 전기를 열로 쓰는 게 잘못된 거고 그만큼 효율이 나쁜 거니까 가격을 조정해서 전기를 쓸 때는 전기 쓰고 석유나 가스로 직접 연소할 곳은 직접 연소하게 만들어지는 게 정부의 정책인데 우리나라의 정책은 잘못된 가격 정책으로 인해서 오히려 산업계에 전기 소비와 전기 낭비를 조장하고 있다라고 봅니다. 조장 또는 장려 뭐 이런 거 하고 있는 거네요. 그러면서 발전소를 계속 짓는 거죠. 이 꼼꼼하게 역시 봐야 돼요. 네. 그러니까 일단 개인들한테 국민들이 전기를 많이 쓰니까 그 전기 소비량이 점점 늘어가고 그래서 발전소를 지어야 된다라는 식으로.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은 그래 나 맞아 전기 많이 써 이렇게 사실 그러니까 발전소 생각하고 필요해 있었거든요. 이렇게 생각했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여기서 또 절묘하게 최근에 전기요금 인하 정책이 발표됐잖아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보면은 여름이면은 전력 피크를 치니까 그 피크가 높은 만큼 설비가 필요하게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은 평소에 적게 쓰다가 그렇죠. 한꺼번에 많이 쓴 그만큼을 생산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춰야 되기 때문에 사실 발전소를 조금이라도 덜 지으려면은 피크 관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전기 소비가 최대를 치는 여름하고 또 겨울 같은 경우에는 전기를 좀 아껴서 우리가 발전소를 좀 덜 지읍시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번에 정부가 가정용에 대해서는 7, 8월 달에 전기요금을 인하해주고 또 산업계에 대해서는 또 경부화 요금을 1년 동안 확대 실시하는 정책을 발표했어요. 그거 보면은 정부가 오히려 그러니까요. 전기 소비를 많이 하도록 수요 관리를 해서 발전소를 한 기라도 덜 지을 생각을 하지 않고 오히려 소비를 증폭시키는 이런 정책을 내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또 녹색당이 바보를 담당하는 제가 그러면 녹색당 대안이 있는 거야? 이런 생각이 이렇게 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들으시는 분들도 그래 이렇게 뭐 비판은 아무나 할 수 있어. 근데 대안이 과연 있냐? 그냥 뭐 말도 안 되는 비판만 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생각 하시는 분들께 녹색당이 갖고 있는 대안이 있나요? 대안이 있습니다. 그래요? 예, 녹색당 같은 경우에는 2030 탈핵 시나리오라고 해서 2030년까지 한국이 어떻게 하면은 핵발전소 제로 국가가 될 수 있는지 이런 계획들도 핵발전소 제로를 만들기 위한. 이 독일도 이런 정책을 펼쳐서 실제로 독일은 핵발전소 계속 빠지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가장 중요한 것은 수요 관리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은 한국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전기 요금이 유류에 비해서 더 싸요. 웃긴 게
중유 발전소도 있거든요. 네. 석유로 전기를 만드는데 전기는 가공품이잖아요. 네. 근데 전기가 더 싸요. 아. 예. 그러면 사람들이 전기를 쓸 수밖에 없고 그렇겠네요. 전기화가 되는 거죠. 네. 지금 산업계도 전기화가 되고 있고 농촌 지역에서도 최근에 전기 소비량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어요. 가정에서도 예를 들면 예전엔 주전자로 물 끓였지만 지금은 그러게요. 다 저만 해도 지금 전기 딱, 포트. 딱 들었을 때 예. 어머 나도 물 끓일 예. 때 그러는데 라는 생각하고 있었어요. 심지어 가스레인지가 인덕션으로 바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전기로 쓰도록 조장하는 사회가 되면은 이 발전소가 늘어날 수밖에 네. 없고 그로 인해서 핵발전소를 건설한다든지 밀양 청도 같은 송전탑 문제. 네. 사람들이 전기 쓰는 것만 알지 발전소 맞아요. 때문에 누가 고통받는지 네. 밀양과 청도가 네. 얼마나 고통받는지 잘 모르고 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가격을 조정해서 수요를 관리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이 일단 들어요. 수요를 관리해야 된다. 네, 그렇게 하려면은 지금 가정용도 있지만 산업용 산업용의, 전기요금이 너무나 싸기 때문에 음. 산업계 전기소 요금을 올려서 네. 이 자연스럽게 전기와 열을 구분해서 산업계의 전기 소비량을 줄이는 방향으로 가는 게 정말 중요하다. 근데 그러면 또 이제 사람들이 막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아, 경제가 어려운데 기업이 살아야지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네, 근데 네. 이 국회나 아니면은 정부 보고서에서도 네. 한국의 전기요금이 산업계에 워낙 싸게 제공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 비해서도 예, 엄청 싸요. 제조업에서 전기요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낮은 거예요. 이미 너무 낮은 거예요. 그래서 이걸 좀 올린다고 하더라도 제조업이 타격이나 예. 뭐 수출에 타격을 받을 정도는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그리고 또 우리의 기업의 또 경쟁력이란 게 싼 네. 전기요금에만 있다 그러면은 그것도 말이 안 그렇죠. 맞고요. 맞아요. 예. 우리가 지금 뭐 개발 도상국도 아니고 예, 사실. 예. 예. 그리고 또 이런 측면도 있어요. 이 전기요금이 싼 거에 대해서 모든 산업계가 다 환영할까? 어떤 분야는 전기요금이 너무 싸서 안 되는 곳들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네. 에너지 효율 분야. 아. 예, LED 등 그다음에 에너지 절전형 가전 제품들 네. 또는 에너지를 덜 쓰게 만드는 건축 자재들, 에너지 절약 시스템, 네. 재생 가능 에너지 이런 분야는 그게 사실 미래의 산업이네요. 그쵸. 예. 그게 오히려 한 사회가 에너지를 덜 쓰도록 네. 만들어주는 그런 분야인데 그런 분야는 한국에서 사업을 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은 사람들이 싼데. 뭐. LED 등을 바꿀래 아니면은 그냥 전기요금 낼래 그러면 전기요금 내는 거잖아요. 맞아. 일단 LED는 바꾸는데 돈이 들어가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오히려 너무 낮은 전기요금이 전기 소비를 더욱더 부추기고 네. 오히려 이렇게 전기를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써야 되는 분야의 산업을 네. 망하게 하는 한국 같은 경우에는 사업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예, 그래서 무조건 싼 전기요금이 좋은 것만은 아니다. 그러네요. 예, 그리고 또 그게 우리의 부담으로 다가오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지금까지는 핵발전소 네. 지으면서 공급 충분하다, 많이 쓰다 이렇게 쓰자 이렇게 했는데 이제 향후 10년 안에 우리나라 고리 1호기에 네. 이어서 문 닫아야 되는 네. 핵발전소가 10개가 되거든요. 그러면은 그동안 싼 전기요금으로 전기 소비 펑펑하다가 한꺼번에 청구서가 오는 거예요. 네. 이 그러네요. 고리 1, 2, 3 그다음에 월성 1, 네. 2 이런 식으로 문 닫게 되면은 우리가 그동안 싼 전기요금에 취해서 전기를 흥청망청 전력 중독에 가올 정도로 써왔는데 그거에 대한 청구서가 지금 아니라 네. 곧 날아오게 되는 거죠. 네. 예. 근데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 전기가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이 청정 에너지 같은 전기는 이게 저만 해도 가스 레인지를 전기 레인지로 바꿔볼까 생각했던 게 이게 이제 어쨌든 탄소를 배출하잖아요. 그쵸, CO2. 네. CO2를 배출하는데 전기는 그렇지 않은 것처럼 보이잖아요. 보기에. 네. 근데 사실은 이제 그 전기를 만들기 위해서 핵발전소를 짓는다거나 아니면 화력발전소를 그쵸. 짓는다거나 이러니까 그거는 그런 게 아닌 거네요. 예, 그렇죠. 이게 전 과정이 다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네. 전기를 무엇으로 만드느냐, 네. 전기를 어디에서 생산해서 어떻게 가지고 오느냐 네. 이게 중요한데요. 예를 들면은 전기 만드는 거에 한국에서는 지금 거의 대부분의 전기가 석탄 아니면은 핵발전이거든요. 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쓰는 전기가 또는 산업계에서 쓰는 전기가 네. 핵발전과 석탄에 의존하고 있다. 그럼 이걸 앞으로 전기 계속 소비를 늘릴 거냐, 줄일 거냐?
줄이는 사회로 가는 게 네. 맞는 거고요. 또 네. 이런 문제도 있는 것 같아요. 한국의 핵발전소나 아니면 석탄 화력발전소가 네. 다 지역에 위치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네요. 예, 고리, 월성, 울진, 영광, 네. 그리고 이제 앞으로 뭐 영덕, 삼척, 예, 동해안 라인을 따라서. 그리고 또 석탄 화력발전소는 인천이라든지 서산 태안 당진에 있거든요. 아, 그것도 서해안에 쪽에 그렇죠. 주로 있는 예. 그래서 이런 거 보면은 도시 사람들은 전기를 그냥 쓰는데 그 전기가 어디에서 오느냐를 그런 거에 대한 보면은 고민이 없고. 그쵸. 발전소가 있는 지역이 있고 거기서 또 당기려면 송전탑 필요하고 그런 거에 대해서 고민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녹색당 같은 경우에는 네. 일단 수요 관리를 하자. 네. 그리고 2019년 정도면은 네. 전기 소비 최대점을 찍고 네. 그 다음부터는 전기 소비를 오히려 줄이는 사회로 식으로. 만들 수 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정책적 의지가 필요하고 네. 산업계 전기 요금을 적어도 단계적으로는 네. 50% 가까이 인상해서 산업계가 열을 쓸 때, 열을 네. 필요로 할 때 전기로 쓰는 것만큼은 막자라는 아.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지금 원자력 안전위원으로 계신 김익중 교수님 네. 계시잖아요. 김익중 교수님이 강연을 다니시면서 네. 이제 중소기업 사장에 해당하는 네. 분들을 만나셨는데 네. 당신들 그 생산비 중에서 전기요금이 어느 정도 차지하느냐 하니까 1~2% 정도 차지한다. 그러면 그걸 2배로 올리면 기업 망하냐 하니까 네. 중소기업 사장님들이 안 망한다라고 얘기를 하셨다. 그래서 지금 현재 단계에서는 생산비에서 차지하는 전기요금의 비중이 그렇게 높지도 않고 그리고 부담이 되시면 그만큼 이제 뭐 자체 발전을 하시거나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으니까요. 어쨌든 전력 수요를 이렇게 줄여나가는 방법을 고민해야 된다. 근데 그렇죠. 그러려면 일단 전기요금을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된다. 네. 특히 산업용 전기요금 그런 거네요. 네. 그러면 그 제가 이제 그 최근에 이 뉴스 같은 것도 보니까 서울시 뭐 경기도 그리고 충남인가 대전인가 이쪽에서 다 이렇게 원전을 이렇게 핵발전소 줄여나가자 뭐 이렇게 새로운 재생에너지 방식을 만들어 고민해보자 뭐 이런 거 막 이렇게 이렇게 발표하시고 그러시더라고요. 네. 유진님 혹시 아시는 거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그게 바로 녹색당이 얘기하는 지역 에너지 정책인데요. 예, 이제는 로컬 에너지 시대. 로컬 전기가 필요하다면은 그 네. 지역에서 생산해서 쓰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큰 발전소에 의존하지 않아도 되고 송전탑도 크게 필요가 없는 그러네요. 거죠. 예. 근데 그럼 대도시에서 그게 가능한 거예요? 예를 들면 서울 같은 경우에? 그래서 서울 같은 경우에도 원전 하나 줄이기라는 걸 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게 서울시는 2012년도에 원전 하나 줄이기라는 걸 발표했고 저도 그 정책을 만들 때 참여를 했었는데요. 서울이 우리나라 전체 전력의 한 10% 가까이를 쓰는데 전력 자립도는 2.95%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면은 이 1,000만 명이 쓰는 전기를 거의 97%는 외부에서 당기는 거예요. 예. 그 당기는 전기가 원전 핵발전이나 아니면 석탄인 거죠. 그래서 다른 지역에 민폐를 덜 끼치려면은 서울에서 원전 하나만큼 줄이겠다라고 해서 지난 2년 동안 열심히 했는데요. 실제로 그만큼의 에너지를 줄인 걸로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요? 예, 그리고 서울이 지난 3년 동안 다른 지역은 전기 소비량이 증가하는데 서울이 마이너스를 찍었어요. 효과가 있었나 봐요. 그렇죠. 예. 생산 여력은 좀 떨어지더라도 낭비되는 요소만 잡아도 소비를 줄일 수 있는 거고 자립률을 올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서울 같은 대도시 같은 경우에는 그런 식으로 수요를 줄이는 방식으로. 그렇죠. 예. LED를 바꾼다거나 쓸데없이 켜놓은 전기 소비량을 줄인다거나 효율 기구로 바꾼다거나. 그래서 실제 원전 하나 줄이기 시작하기 전에는 전력 자립률이 2.95%였는데 지난해에 4.7% 찍었거든요. 그리고 2020년까지는 20%를 목표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녹색당도 이 지역 에너지 정책이 필요하다. 각 지자체마다 이렇게 본격적으로 수요를 관리하고 자립도를 높이면은 핵발전을 이렇게 많이 지을 이유가 어디 있냐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요. 최근에 또 그 우리 경기 녹색당의 안명균 위원장님이라고 계십니다. 그 경기도 탈핵 에너지 전환 네트워크를 이끌고 계시는데 안명균 위원장님이 또 직접 참여하셔가지고 경기도에서 에너지 자립 선언을 했어요. 맞아요. 예, 저도 그 뉴스 보셨죠. 봤어요. 예, 그 자립 선언에 의하면은
경기도의 전력 자립도는 29% 정도가 돼요. 경기도는 그나마 서울보다는 높죠. 높네요. 예, 왜냐하면은 가스 복합 화력 발전이나 이런 게 평택에 경기도는 있어요. 있으니까. 평택은 자립도가 100%예요. 평택에 있는 발전소로 평택 지역이 자립할 수 있을 만큼의 생산하는 거죠. 그래서 경기도가 2030년까지 전력 자립도를 70%로 만들기로 했어요. 예.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핵발전소 7개 대체 효과가 있어요. 7개. 경기도가 실제로 목표를 달성하면은 7개를 안 만들어도 되는 7개를 안 거예요? 지어도 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은 서울시가 자립도 20% 하면 원전 2개 책임지거든요. 경기도가 7개면은 그것만 해도 9개잖아요. 9개잖아요. 그러면 13개를 왜 짓느냐. 그러니까요. 예. 그러면 이 중앙정부와 이 지방정부 계획이 완전히 좀 너무 차이가 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또 충남의 안희정 도지사도 네. 최근에 맞아요. 2020 에너지 계획 이런 걸 발표하면서 앞으로 수요 관리를 해서 석탄 화력 발전소 3개 분량을 대체하겠다라고 얘기했어요. 신기하죠. 그러게요. 정부는 펑펑 그러게. 지르는데 지자체에서는 우리는 이만큼 줄일게. 우리는 이만큼 줄일게. 또 며칠 전에 박근혜 대통령 제주도 갔다 왔잖아요. 네, 맞아요. 제주도에서 무슨 발표하신 줄 아세요? 제주도를 에너지 자립섬으로 만들겠다. 네. 2030 탄소 없는 섬 제주 프로젝트를 발표했어요. 무슨 함정이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 꼼꼼하게 뒤집어봐야 돼. 무슨 함정이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2030년까지 제주도가 100% 재생 가능 에너지로 생산하겠다는 거거든요. 진짜요? 예. 먼저 그 핵발전소 막 짓겠다고 해놓고 또 제주도 가서는 그런 제주도에서는 100% 재생 가능 에너지 섬 프로젝트.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은 산업부에서는 13개 핵발전 13개 석탄 화력발전소 증설 이런 걸 얘기하고 있는데 경기도 서울 우리나라 최대의 전력 소비지 이 2개 지자체가 40% 쓰거든요. 거기서는 우리는 원전 2개 줄이겠다. 우리는 7개 줄이겠다. 그리고 충남에서는 석탄 화력발전소 3개 줄이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런 지자체의 의지를 북돋우고 지원해주고 아유 좋다. 우리 산업부가 도와주겠다라고 한다면은 13개 안 지어도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대통령도 탄소 없는 섬, 에너지 자립섬 제주도를 만들겠다는데 이게 그만큼 중앙과 중앙 정부의 정책이 지자체와 안 맞는 거예요. 저는 그게 탁상에서 만들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아니 뭐 우리 대통령은 뭐 원내대표 여당 원내대표하고도 안 맞으신데 그쵸. 지자체하고 맞을 수가 있겠어요. 모든 게 안 맞는 분이세요. 네. 예. 그래서 이게 탁상에서 만들어질 뿐만 아니라 나쁜 의도가 있다. 여기서 음모론인데요. 네. 그러게요. 예. 탁상 그 문제만은 아닐 것 그쵸. 같아요. 예. 이게 보면은 수요가 그만큼 늘어날 게 아닌데 전기요금까지 올려가면서 수요를 부풀려서 핵발전 2개 짓는 거잖아요. 그리고 지자체는 줄이자고 하는데 정부에서는 더 짓는 거예요. 이건 음모론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이게 건설하고 이 관련이 있는 것 있을 것 같습니다. 같아요. 아무래도. 핵발전소를 짓겠다는 거죠. 그냥. 그렇죠. 우리는 너무 짓고 싶어. 안 짓고는 안 될 것 같아. 왜냐하면은 핵발전소 한 개 건설하는데 이 건설 비용만 3조 5천억이에요. 근데 핵발전소는 2개씩 짓거든요. 7조예요. 그러면은 제가 그냥 계산해봐도 앞으로 13개 곱하기 수민 씨 빨리 계산해봐 주세요. 13 곱하기 3조 5천억 원. 예. 제가 해봤는데 한 46조. 46조. 이 얘기는 46조의 시장이 열린다는 그러네요. 거예요. 그리고 46조면은 그 4대강 23조의 2배네. 8대강이네요. 8대강. 지금 MB의 4대강의 2배? 예. 8대강이네요, 진짜. 8대강. 근데 그 4대강 건설 업체들이 다 겹쳐요. 이거겠죠. 예, 그렇죠. 다 핵발전이겠죠. 우리나라에서 핵발전소 건설을 할 수 있는 거대한 그 건설 그렇죠. 업체라고 해봤자 이명박 대통령이 사장까지 하셨던 현대건설이라든지 삼성, 그다음에 뭐 다 대기업이겠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래서 MB 때는 4대강으로 해서 그거 해먹고 그러면은 이번에는 핵발전으로 해서 2배를 그렇죠. 두산이나 이렇게까지 다 합치게 되면은 거대 건설 업체들에게 어떻게 보면은 메시지죠. 우리 이제 핵발전 간다. 준비해라. 핵발전 입찰 시장이 열릴 때마다 건설업계가 얼마나 난리겠네요, 뜨겁겠어요. 예. 일단 한 개당 3조 5천억이라는데. 그 송전철탑도 그런 건설사가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이게 여전히 토건과 건설 쪽에 연관이 있는 거고
이 음모론만은 아닐 것 같네요. 진짜. 산업통상자원부라든지 뭐 한수원, 한전 예. 그리고 건설업체들, 산업계와 학계와 관료 집단 네. 그리고 공기업 이런 것들이 똘똘 네. 뭉쳐서 이제 핵발전소와 관련된 이해 집단을 형성하고 네. 있죠. 네. 녹색당은 이 사람들을 핵마피아라고 얘기하고 최근에 핵마피아에 대한 보고서도 발간한 바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권으로 뭉쳐진 이권을 위해서 네. 핵발전소가 계속 들어서는 건데요. 그렇게 네. 가서는 안 되죠. 아유, 오늘 저는 좀 많이 배운 것 같아요. 지금 녹색당 바보가 오늘 진짜 많이 배웠어요. 유진님 덕분에 많이 배웠는데, 자 그러면 이제 시간이 얼마 없어서 이제 마무리해야 되는데요. 네. 그럼 녹색당 당원들이나 녹색당의 이렇게 우호적인 분들, 지금 이 팟캐스트를 듣고 있는 이 국민들은, 시민들은 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네. 녹색당을 지지해 주십시오. 일단 녹색당을 지지하자. 네. 네. 왜냐하면 녹색당은 깔때기 같은데. 아닌데 녹색당 지지해야 돼요. 탈핵과 에너지 대안을 갖고 있는 정당이잖아요. 그리고 말만 그런 게 아니라. 그렇죠. 네. 핵 마피아의 로비에 절대 흔들리지 않을 정당. 예. 보면은 뭐 근데 로비는 있긴 있나? 없습니다. 예. 그래서 네. 수요 관리 정책 그리고 거기에 따른 대안으로 재생 가능 에너지가 어떻게 확보돼야 되는지, LNG나 이런 복합 화력 발전소가 어떻게 중간 역할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것이 그냥 국민들에게 좋게 전기요금에 인하합시다가 아니라 세상에 어떤 정당이 전기요금 인상해야 됩니다라고 그러게요. 정확하게 얘기하는 네. 정당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 정책이란 게 마술이 아니잖아요. 네. 정확해야 되고 이제는 네. 솔직해야 돼요. 네. 예를 들면 증세 없는 복지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전기요금 인상 없는 핵발전소 폐기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하다. 그래서 녹색당은 정직하게 대안을 가지고 전기요금이라는 어려운 문제까지도 이야기하면서 네. 실제 핵발전에 대한 대안을 이야기하는 정당이기 때문에 네. 지지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7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이 끝났다고 해서 네. 뭐 모든 게 끝이 아닙니다. 네. 왜냐하면 이런 계획들은 2년마다 세워집니다. 아, 2년마다. 예. 그럼 8차가 또 있겠네요. 8차가 또 있습니다. 그럼 8차를 앞으로 위해서 열심히 준비하고 싸워야 준비를 해야 되겠네. 되고 그 8차에 이런 이슈가 되기 위해서는 네. 내년 총선과 대선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솔직하게 얘기하는 정당이 있어야 되고 녹색당 그 얘기를 할 예정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저는 이제 오늘 많이 배운 게 네. 너무 죄책감에 시달릴 필요 없고 네. 내가 할 수 있는 최대한으로 해서 전력을 덜 쓰는 건 기본인데 이를테면 산업용 전기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나의 죄책감과는 좀 상관없는 부분. 그쵸. 네, 저는 사실은 지금까지 근데 나도 많이 쓰는데 이런 식으로만 생각했었거든요. 네. 그리고 그 말씀하신 것처럼 녹색당이 앞으로 열심히 해서 8차를 제대로 준비하자. 네. 그래서 저희는 산업용 전기요금에 관한 문제를 계속 이슈화할 거고요. 그래서 이번에 경향신문하고 녹색당이 맞아요. 전력 중독 사회를 바꿉시다라고 아주 대기획을 했었어요. 네, 맞아요. 메르스 때문에 좀 묻혀서 아니에요. 그래도 초반에 네. 관심 확 받았어요. 그렇죠. 오늘 안 그래도 그 기자분들하고 회식하러 갑니다. 아, 예. 그렇군요. 네. 아 저도 갈 수 있었는데 같이 가시죠. 네, 이제 선약이 있어서 아, 예. 진짜요? 네. 오늘 우리 안타깝습니다. 디프리 안 하는 거예요? 어떻게든 그렇군요. 같이 가시죠. 예, 예. 자, 그러면 네. 이제 마무리 슬슬 해보겠는데 아, 오늘 또 이제 이 영덕 얘기는 꼭 해야 될 것 네. 같아요. 예, 왜냐하면 7차 계획에 네. 어쨌든 삼척과 영덕에 두기 들어서는 건 2018년도에 결정하는데 네. 영덕의 두기는 이대로라면은 이미 결정된 결정될 거예요? 것 같아요. 이대로라면은 아직 결정은 안 그래서 됐지만. 영덕에서 거센 탈핵 바람이 일고 있고 그러네요. 녹색당은 이 영덕에 신규로 들어서는 건 어쨌든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있던 것도 폐기해야 될 마당인데. 그렇죠. 대표단이 다 가서 들어눕는 한이 있더라도 네. 영덕에 새롭게 지어지는 것은 반드시 막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대표단이 들어놓는다고 하시니까 수민님 들어놓으실 예. 건가요? 아 근데 저는 네. 대표단이 아시는 분은 아니어서? 아시겠지만 제가 경북 녹색당 사무처장 겸직하고 있어요. 아, 예, 영덕 그럼 뭐 문제는 당연히. 저희 문제고, 예, 저는 예, 구미에서 같은 경상북도에서 사는 입장인데, 부산 같은 경우는 고리로기 폐쇄에 관해서 맞아요. 그게 대도시고 시민사회단체도 많고 그리고 정치적으로도 여야가 어느 정도 균형이 좀 잡혀 있는 지역이잖아요. 근데 영덕은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아. 예, 영덕은 또 새누리당 지지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예, 지역이었었고, 심지어. 근데 그 주민들이 반 넘게 지금 네. 그 핵발전소 신규 건설을 반대하고 계시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전국적으로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영덕은 되겠네요. 또 젊은 사람도 좀 아무래도 시골 적고. 지역이니까 적은 편이고 네. 해서 예, 좀 전국적으로 관심을 갖고 예, 여기에 우리 미래의 분기점이 있다라는 생각으로 좀
예, 도와주셔야 미래 분기 도와주십시오. 우리 경상북도 도와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예. 그 영덕 싸움에 어쨌든 녹색당도 열심히 할 거잖아요. 예, 저희가 또 열심히 국민들한테 호소하고 함께하고 이런 거 만들어 나가는 게 꼭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자, 오늘 처음 이렇게 파일럿 프로그램 해봤는데요. 어떠셨어요? 일단 그 지금 PD처럼 앉아 계신 PD도 하고 있는 수민님은 어떠셨어요? 아, 저는 예, 정신이 없네요. 아, 정신이 없고 지금 없어요. 컴퓨터 2대를 놓고 네. 네, 음량 상태를 체크하면서 네, 두 분 말씀하시는 것도 듣고 네. 네, 중간에 끼어들고 네. 정신이 많이 없었는데 예, 계속 네, 더 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요? 유진님은요? 여기 찜통입니다. 맞아요. 지금 에어컨 에어컨 소리 꺼내가지고. 난다고 네. 우리 수민님이 껐어요. 근데 신나네요. 이렇게 이 자세하게 하고 싶었던 얘기들을 좀 마음껏 네. 풀어넣을 수 있고 네. 하나의 또 당원들과 또 다른 분들 시민들 잠재적 당원들을 만나는 좋은 기회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재밌었습니다. 네, 저도 이제 예전에 저는 나는 딴따라다라는 팟캐스트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랑 이게 비교했을 때 좀 어떤 재미가 있냐면 일단 두 분과 너무 친해진 것 같아서 너무 좋고요. 그리고 녹색당에 이제 제가 그 소수자 인권 특위 하지만 소수자 관련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고민이 더 있고 뭐 알고 있고 뭐 이런데 사실 녹색당의 전반적인 정책에 대해서 사실 저도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좀 찔렸었는데 이거 열심히 하면은 이제 녹색당의 정책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조금 더 잘 알게 되겠구나 뭐 이런 점도 재밌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계속 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이게 그 계속 한다 안 한다의 기준 네. 같은 게 정해져 있나요? 어떻게 되면 계속 한다 뭐 이런 게 있나요? 계속 할 거예요. 근데 계속 예, 하는 거요? 예, 근데 지금 주기가 안 잡혀서 음. 일단 파일럿으로 띄운 것인데요. 네, 아마 반응이 좋으면 좋을수록 저희도 더 부지런히 서두르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네, 이거는 반드시 합니다. 네. 그렇군요. 의지가 강력하시네요. 네. 네, 알겠습니다. 저희 오늘 처음으로 해본 녹색당의 팟캐스트 이름도 아직 안 정해져 있어요. 네, 이름은 공모를 할 예정입니다. 공모할 예정이에요? 예. 공모 당원분들에게. 네. 공모 이벤트로 또 이렇게 네. 선물도 주시고 예. 오늘은 제목이 탈핵 존심 시나리오였어요. 그래서 이유진님, 김수민님 그리고 김조광수 제 세 명이 함께 했는데요. 앞으로 녹색당 팟캐스트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또 어떻게 들릴지 관심 많이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마무리 인사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굽이 튀는 생명의 숨결 Gre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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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희망의 길 행복의 길 함께 사는 길 환하게 길